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평창군이 지역 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되자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7월 말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감염 사례가 처음 발생한 이후 8월에 11마리, 9월에도 8마리가 관내에서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방역대 내 양돈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는 한편 모든 양돈 농가에 멧돼지 기피제를 추가 설치하고 방역 차량 등을 동원해 농가 진입로와 주변 도로에 대한 소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돼지 이동 제한이 전면 해제된 지 불과 엿새 만인 어제 인제 돼지 농장에서 또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힘들게 버텨온 인제의 마지막 양돈 농가였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돼지 농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제 지역의 마지막 남은 돼지 농장. 방역대원들이 농장 안팎을 오가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건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농가 입구입니다. 차단 방역이 실시되면서 이렇게 사람이나 차량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기르던 돼지 550마리도 매몰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전까지만 해도 5곳이던 인제 지역 돼지 농장이 이제 하나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여태까지 해놓은 게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너무 아깝네요. 가슴이 아프고. 지난해 10월부터 강원도에서는 화천과 영월, 보성과 홍천 등 5개 군 지역 7개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매몰 처리된 돼지만 9천 마리를 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돼지 농장 수도 부쩍 줄었습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지난 2019년 말 230개에 이르던 강원도 돼지 농장 가운데 33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사이 사육돼지도 5만 마리나 줄었습니다. 농가 방역대 안팎에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급증하면서 소규모 농장에서 먼저 수매 도태를 요청해 예방적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개 시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개체가 너무 폭발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야생 멧돼지 포획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3년째. 함께 버텨오던 농장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면서 남은 농가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인데 요즘 농촌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애써 키운 작물을 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까지 나선 농촌 그 현장을 이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천군 산해면의 토마토 농가입니다. 가지를 솎아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솎아내지 못한 가지는 토마토의 생육을 방해합니다. 평소라면 9월에 마쳤어야 할 작업. 일손이 부족해 제대로 시작도 못했습니다. 농사진 지 한 20년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가 저뿐만 아니라 농가들이 아마 가장 힘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선별 작업을 거쳐 출하될 토마토들이지만 지금은 일손이 부족해 이처럼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지역 공무원까지 나섰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화천군 공무원 180명이 농가의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큰 도움은 안 될지라도 화천군에서는 직원들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나가서 자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마다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공무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3,500명이 농가의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민간 봉사자와 군인까지 더하면 14,000명이 넘습니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10,000명가량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범도민, 수확철, 농촌 일손 돕기를 활성화하여 농가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손이 모자라 애써 키운 작물까지 버려야 하는 농촌에 손을 보탠 공무원들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원도 농업 경영인들이 농업 현장 인력난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 관련 기관이 나서 해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는 어제 성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수급마저 막혀 버티기가 어렵고 인력 공급 업체의 횡포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농업 생산 현장으로 인력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수급 문제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동해안의 침식이 예전과는 다르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기후 변화가 해안 침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의 대표 해수욕장인 경포해수욕장. 백사장이 깎여나가 절벽처럼 변했고 주변에는 접근 금지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순식간에 모래가 쓸려나가면서 일부 산책로 구간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인근의 사천진 해수욕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모래가 쓸려나가 백사장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폭이 좁아졌습니다. 지난달에만 강릉과 양양, 고성 등 해변 5곳의 일부 백사장에서 침식이 급격하게 진행됐습니다. 점진적으로 수개월에서 수년간 백사장 전체에 걸쳐 진행됐던 과거의 해안 침식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특정 구간에서 단지 몇 주 만에 침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한 4군, 갯마을 해변을 제외한 4군데 지역이 다 이 표사가 이동되는 남측 구역에 침식이 좀 발생을 한 형태고요. 동해안의 침식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특별한 이례적인 현상인데 그게 아마 기후 변화하고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기후 변화의 어떤 전조 증상으로 뭔가 이제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예전에는 인위적인 구조물 설치로 바닷물 흐름이 바뀐 게 침식의 주 원인이었다면 이제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너울성 파도의 잦은 발생 등도 해안 침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동해안의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매년 5.17mm로 과거 30년간 평균 상승률의 1.34배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파도의 높이도 과거에는 1에서 2m 정도가 빈번했지만 점차 3에서 4m의 파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원주시가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에 가입하고 국내 법정 문화 도시에도 선정된 게 벌써 2년 전입니다. 원주의 문학이나 문화 수준을 바라보는 외부의 평가가 높아진 건데 정작 원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는 세계에 28개뿐인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국내에 12개뿐인 법정 문화도시이기도 합니다. 박경리와 그림책으로 대표되는 원주의 문학적 가치와 문화 저변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관련 사업의 하나로 원주시는 조례를 통해 매년 10월을 문학의 달로 정하고 각종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부분 관내 공공도서관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 시민들에게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원주가 어떤 도시이고 문학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도시가 어떻게 발전돼야 되는지 고민하게 하고 그리고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기획하고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를 알고 이용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도 원주가 문학 창의도시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학 창의도시라고 지정이 돼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아니, 몰랐어요. 그것도 모르셨고요? 프로그램 이렇게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관심하고는 약간 틀리니까. 공공도서관의 숫자가 부족한 것도 시민들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원주의 공공도서관은 인구가 더 적은 춘천이나 강릉보다 더 적고 도서관 한 곳당 이용 인구수는 전국 평균보다 60% 이상 많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법정 문화도시와 관련해서는 아카데미 극장 복원 등 81개 실천 과제를 정하고 과제별 협의체도 구성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시회 등도 진행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시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킬러 콘텐츠는 아직 없습니다.
문화도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문화 정보를 공유하는 홈페이지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이 역시 알고 있는 시민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삶에 녹아드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마 이런 부분도 좀 더 시간도 필요하고 다양한 사업적인 범위들을 넓혀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와 법정 문화 도시의 목표는 시민들의 문학과 문화적인 역량을 높여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주도해 나가는지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 지역의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내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강원지역 본부가 118개 강원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9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에 58%가 내수 부진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건비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업체 간 과다 경쟁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중소기업 경기 전망 지수도 80.5로 전월 대비 1.7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강원도가 만든 배달앱 일단시켜가 어제부터 홍천과 양구, 인제와 평창 등 4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일단시켜를 서비스하는 지역은 13개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10월 말부터는 춘천과 철원, 화천과 고성, 양양 등 나머지 5개 시군에서도 가맹점을 모집해 내년 1월에는 18개 시군 전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단시켜는 지난 9월 30일 기준 13개 시군에서 3,300개 가맹점이 신청하고 5만 3천 명이 배달앱에 가입했습니다. 국제적으로 DMZ에서만 자라는 희귀 식물의 자생지를 보전하기 위해 접경지역 DMZ 일대가 국제보호지역으로 추진됩니다. 국립수목원은 양구와 인제, 화천과 철원 등 개느삼과 금강초롱꽃 자생지 일대를 중요 생물 다양성 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물 자생지로서는 국내 첫 지정 추진이며 보호지역 지정이 되면 세계적인 중요 생물 서식지로 인정받게 됩니다. 10% 할인이 적용되는 지역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정부가 단속을 벌입니다. 춘천시는 앞으로 2주 동안 조폐공사,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함께 춘천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춘천사랑 상품권 가맹점 14,000개 업소 가운데 의심 행위가 드러난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고 부정 유통이 확인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강릉시와 강릉 에코파워가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릉시는 화력발전소 사업자의 상생협력 지원금 가운데 560억 원을 활용해 오는 2024년까지 컨벤션 대회의장을 건립하기로 화력발전 사업자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회의장은 올림픽파크 일원에 건립되며 2026년 ITS 총회가 강릉시에 유치될 경우 총회 대회의장으로 활용되고 이후 강릉시의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시설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속초에서 최근 들어 반려견 학대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애견협회 속초지회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새벽 갯배 선착장 인근의 어민 임시숙소 강아지 집에 묶여있던 반려견이 날카로운 흉기에 테러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